영국 초등학교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학교에 전학 온 한국인 엄마와 딸이 학교에 가져온 도시락 때문에 영국 엄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수백 명의 영국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영국 전역의 급식 문화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영국 학부모 회의에서 모두가 이 한국 엄마를 비난했었죠. 하지만 몇 개월 후 영국 학부모들이 한국 학생 집 앞에 서서 기다리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의 연속, 특히 작은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한 나라의 급식 문화를 뒤흔들었는지 오늘의 감동 실화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서라고 합니다. 남편 해외 발령 때문에 딸과 함께 영국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김밥 한 줄로 영국 급식을 바꾸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남편의 갑작스런 발령 통보는 정말 폭탄 같았어요. 평범한 서울 생활에 익숙했던 우리 가족이 갑자기 런던 근교로 이사를 가야 한다니 한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영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엄마, 영국 학교에도 급식 있어요? 서윤이의 질문에 확신 없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분명 맛있는 급식이 있을 거야. 런던 근교의 서머힐 아카데미 입학 안내서에는 다문화를 존중합니다라고 적혀 있더군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윤이가 한국인이라고 놀림받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안심하며 서윤이를 첫 등교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서윤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학교 급식이 너무 맛없어요. 무슨 급식이 나왔는데? 감자튀김이랑 소시지요. 근데 너무 기름져요. 반찬도 없고 그냥 완두콩 몇 알 있었어요. 서윤이의 말에 저도 당황했어요. 한국의 균형 잡힌 급식에 익숙한 우리 아이에겐 충격이었겠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서윤이가 급식을 못 먹겠대요. 도시락을 싸줘야 할 것 같아요. 재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외국 학교에서 한국 음식 도시락을 싸가면 서윤이가 튀지 않을까?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볼까?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서윤이가 이상한 아이로 보이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어요. 점심시간, 저는 영국 학교 급식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소시지와 으깬 감자, 몇 알 안 되는 완두콩, 그리고 기름기 많은 소스. 메뉴표를 보니 일주일 내내 비슷했어요. 월요일 피시앤칩스, 화요일 소시지, 수요일 파스타, 목요일 치킨 너겟, 금요일 피자. 채소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반찬은요? 옆에 있던 영국 엄마에게 물었어요. 반찬이요?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전통적인 영국 급식이니까요. 그 엄마의 표정에서 불만이 느껴졌어요. 주변 다른 엄마들도 비슷했습니다. 한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도 불만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전통적인 급식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급식을 대충 먹고 많이 남겼어요. 잔반통은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아이가 이런 음식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올 거예요. 건강한 한식을 싸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에게 물었어요. 서윤아, 내일부터 한국 음식으로 도시락 싸줄까? 서윤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엄마 김밥 싸주세요. 근데 괜찮을까요? 다른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잠시 망설이는 순간 서윤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반인도 친구도 도시락 싸와요.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서윤이의 말에 제 마음도 단단해졌어요. 그래, 한국인의 자부심을 걸고 김밥 도시락을 싸주자. 그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김밥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 정성 가득한 재료들로 서윤이의 첫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내일 친구들의 반응이 어떨까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주하게 김밥을 말았어요. 식용유 바른 손으로 밥을 펴고 불고기와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을 차곡차곡 올렸죠. 김밥 만드는 건 힘들지만 서윤이가 맛있게 먹을 생각하니 즐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윤아, 여기 김밥 도시락.
오늘은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돼. 괜히 나눠 먹으라고 하지 마. 서윤이는 김밥 도시락을 받고 환하게 웃었어요. 와, 엄마. 이거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학교에 서윤이를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걱정됐어요. 친구들이 서윤이 김밥을 이상하게 보면 어쩌나, 놀림받으면 어쩌나 싶었죠. 오후 서윤이를 데리러 갔을 때 예상 밖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서윤이 주변에 여러 아이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서윤이가 저를 보자마자 뛰어왔어요. 엄마, 대박이에요. 우리 반 친구들이 제 김밥을 보고 모두 맛있대요. 정말? 친구들이 김밥을 먹어봤어? 네. 앨리스가 먼저 한 입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때 금발머리 소녀가 다가왔어요. 앨리스였죠. 안녕하세요, 서윤이 어머니. 김밥 정말 맛있었어요. 내일도 싸우나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기뻤어요. 우리 김밥이 인기가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물론이지, 앨리스. 내일도 서윤이 도시락에 김밥을 싸줄게. 앨리스가 환하게 웃더니 친구들에게 소리쳤어요. 서윤이 내일도 김밥 가져온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한 남자아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이거 김밥 아니고 킹밥이에요. 최고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은 김밥을 좀 더 많이 싸주면 안 돼요? 친구들이 다 먹어보고 싶대요. 그래, 친구들이 다 먹어보고 싶어 하는구나. 다음 날, 저는 김밥을 2줄 더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또 다음 날은 5줄, 그 다음 날은 10줄. 어느새 서윤이는 학교에서 김밥 소녀로 불리게 됐어요. 일주일 후, 서윤이가 큰 고민을 안고 왔어요. 엄마, 이제 너무 많은 친구들이 김밥을 먹고 싶어 해요. 어떡하죠? 몇 명이나 되는데? 우리 반 전체요. 그리고 옆 반 친구들도요. 이거 정말 큰일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기뻤습니다. 우리 김밥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니. 엄마, 20줄 정도 싸주실 수 있어요? 제발요. 서윤이의 간절한 눈빛에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그래, 해보자. 20줄이면. 정말 많지만 엄마가 해볼게. 그날 밤 남편이 놀라워했어요. 뭐, 김밥 20줄이라고? 그렇게 많이 싸줘도 돼. 여보, 우리 서윤이가 김밥 때문에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졌어요. 한국 음식의 위대함을 보여줄 기회예요. 그날 밤부터 김밥 대량 생산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은 김밥을 만드는 건 처음이었지만 우리 한식의 자부심을 걸고 성공시키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4시부터 일어나 김밥 20줄을 말았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서윤이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엄마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웃음 지었습니다. 김밥 20줄이 학교로 들어간 날, 저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20줄이면 너무 많은 건 아닐까, 학교에서 뭐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되었습니다. 오후 학교에 서윤이를 데리러 갔을 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서윤이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저를 보고 달려왔거든요. 서윤 엄마, 내일도 김밥 해주세요. 제 것도 내일 부탁해요. 저한테도요. 아이들의 환호성 사이로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급식 담당 영양사 리처드 브룩스입니다. 순간 긴장했어요. 이제 야단 맞겠구나 싶었습니다. 실례지만 오늘 아이들에게 무슨 음식을 보내셨나요? 김밥이라고 하는 한국 음식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었나요? 리처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거의 먹지 않았거든요. 모두 당신 딸의 검은색 롤 음식만 먹겠다고 했죠.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제 어쩌지? 김밥을 보내지 말라고 할까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리처드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 음식이 대체 뭐죠? 아이들이 그렇게 열광하다니. 긴장을 풀고 김밥에 대해 설명했어요. 밥과 다양한 채소, 단백질이 들어간 균형 잡힌 한국 음식이라고요.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핸드폰에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서윤이 학교 학부모 채팅방이었죠.
놀랍게도 메시지들은 김밥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서윤이 엄마, 그 검은 음식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계속 얘기해요. 한국 음식을 학교에 가져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체불명의 외국 음식을 먹게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소피아 맥켄지라는 학부모 대표의 메시지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김밥은 이상한 음식입니다. 영국 급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일 학부모 회의를 소집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런, 큰일이 됐네요. 어떻게 해야 하지 걱정됐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가 선생님과 나눈 대화를 전해줬어요. 엄마,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뭐라고 하셨어? 김밥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대요. 근데 선생님도 맛있다고 했어요. 서윤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일도 김밥 싸갈 수 있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건강한 한식이 왜 문제가 되나요? 내일 학부모 회의에서 당당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이지, 서윤아. 걱정 마. 엄마가 내일 학부모 회의에 가서 김밥의 우수성을 알려줄게. 한국 김밥을 위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김밥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되겠네요. 학부모 회의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어요. 회의실은 이미 많은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소개로 회의가 시작됐어요. 오늘은 최근 학교에서 화제가 된 외국 음식 김밥에 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소피아 맥켄지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금발에 꽉 찬 수트를 입은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국 학교입니다. 전통적인 급식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 음식이 급식을 대체하는 건 문화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몇몇 학부모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피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음식을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영양 불균형이 올 수도 있어요. 영국 급식이 최선입니다. 제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이 엄마입니다. 김밥은 그냥 간식이 아니에요. 균형 잡힌 한 끼 식사입니다. 김밥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김밥에는 밥, 단백질, 여러 가지 채소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튀긴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재료들이에요. 한국 아이들이 매일 먹는 도시락이죠. 몇몇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김밥을 친구들과 나눠 먹은 건 단순히 음식을 나누려는 마음이었어요.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소피아가 다시 반박했어요. 전통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영국 급식은 오랜 전통이 있어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처드 영양사였어요. 사실, 어제 저도 김밥을 먹어봤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리처드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음식이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 다양한 채소, 적절한 탄수화물과 단백질. 영국 급식보다 영양적으로 우수했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말했어요. 잔반량도 확인했는데 김밥이 나온 날은 잔반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깨끗이 먹었어요. 소피아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김밥을 먹을 수 있나요? 다른 학부모도 동의했어요. 우리 아이도 김밥이 먹고 싶다고 졸라요.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다문화 급식의 날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로 한국 김밥을 시도해봅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동의했고 회의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리처드가 다가와 말했어요. 강민서 씨, 김밥 레시피를 학교 급식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전통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한식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았습니다. 학부모 회의에서 결정된 다문화 급식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왔어요. 강민서 씨, 김밥 챌린지라는 이벤트를 열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직접 김밥을 만들어 보는 체험 학습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대 이상의 제안이었어요. 학교에서 우리 한식을 체험 학습으로 진행한다니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학교 급식실과 협력하여 김밥 재료를 대량으로 준비하고 김밥 만드는 방법을 영어로 설명하는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서윤이는 그 누구보다 들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친구들한테 김밥 만드는 법 알려줄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이 이렇게 인기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드디어 김밥 챌린지 당일이 왔어요. 학교 식당은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테이블마다 김, 밥, 각종 야채와 고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한국 음식 김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리처드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저는 앞에 나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밥을 김 위에 펴고 재료를 올리고 말아서 자르는 과정을 천천히 보여줬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아이들이 김밥 만들기에 도전했어요. 처음엔 어색하게 김을 만지작거리던 아이들이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거 이름 뭐라고 해야 하지? 롤 샌드위치? 한 아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한국말로 김밥이라고 해. 발음해봐. 킴밥. 서윤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너무 많은 재료를 넣어 김밥이 터지기도 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김이 찢어져 당황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서윤이가 달려가 도와줬습니다. 톰이라는 남자아이가 김밥을 말다가 완전히 터뜨려 버렸어요. 속재료가 사방으로 흩어졌죠. 이건 김밥이 아니라 김바닥이야. 톰이 외쳤고 모든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실수해도 즐겁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결국 모든 아이가 자기만의 김밥을 완성했어요.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든 김밥을 먹어볼까요? 리처드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자신이 만든 김밥을 먹는 순간 학교 식당은 감탄사로 가득 찼습니다. 와, 내가 만든 거 정말 맛있어. 이거 진짜 멋진 음식이야. 집에서도 만들 수 있을까? 소피아의 아들도 즐겁게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소피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강민서 씨, 솔직히 말하자면 제 남편이 한국 출장 중에 김밥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집에 와서는 계속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얘기했죠. 소피아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어요. 사실 저도 김밥이 궁금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반대했던 거예요. 미안해요. 이제 저도 김밥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네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음식은 정말 문화의 벽을 허물 수 있는 힘이 있나 봅니다. 김밥 챌린지는 대성공이었어요. 학교 신문에도 실렸고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서윤이는 학교에서 진정한 스타가 됐어요. 그날 저녁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어떤 한국 음식을 소개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떡볶이 어때? 영국 아이들이 매운맛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서윤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식의 세계 정복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김밥 챌린지 이후 학교는 본격적인 다문화 급식의 날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리처드 영양사가 직접 제게 연락해 왔습니다. 강민서 씨, 첫 다문화 급식의 날을 정말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요. 한국 문화를 더 보여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을 알릴 절호의 기회였죠. K-팝과 한식을 함께 소개하면 어떨까요? 급식실에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포스터도 붙이고 한국 음식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전시하는 거예요. 리처드는 환하게 웃으며 동의했어요. 저는 서윤이와 함께 한국 문화 소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학교에서 대량 김밥을 만들기 위한 레시피도 조정했고요.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왔어요. 학교 급식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국 가수들의 포스터와 태극기, 한식 소개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급식 테이블 위에는 김밥, 유부초밥, 간단한 불고기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저에게 몰래 귓속말을 했어요. 엄마, 급식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김밥 맛보면서 계속 감탄했어요.
한 선생님이 이거 나만 먹기 아까운데 라고 했대요. 입학 이후 처음으로 학생들이 점심시간 전부터 급식실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30분이나 빨리 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컸나 봐요. 와, 이게 오늘 급식이라고. 대박 맛있겠다. 나 배고파 죽겠어. 빨리 먹고 싶어. 드디어 급식 시간. 아이들이 김밥을 받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어요. 서윤이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죠. 평소에는 친구들과 조용히 앉아 급식을 먹던 아이들이 오늘은 웃음소리와 대화로 급식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강민서 씨,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급식을 즐겁게 먹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리처드도 흥분된 표정이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아요. 10년 넘게 영양사로 일했지만 급식 잔반이 이렇게 적은 날은 처음 봅니다. 끝나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평소 잔반통이 넘치던 것과 달리 오늘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김밥을 정말 맛있게 다 먹었다는 증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피아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강민서 씨, 우리 아이가 집에서도 김밥을 먹고 싶다고 하네요. 혹시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사실 집에서 만들기도 쉬워요.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만들어 볼래요? 소피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김밥에 크게 반대했던 그녀가 이제는 직접 배우고 싶어 한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기뻤어요. 우리 김밥이 영국 학교 급식을 바꿨어요. 잔반도 거의 없었대요. 재훈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와, 대단하다. 내가 김밥으로 영국 급식을 바꿀 줄은 몰랐네. 서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다음 달에는 다른 나라 음식도 소개한대요. 근데 다들 한국 음식이 최고래요. 우리 가족은 그날 밤 행복한 웃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작은 김밥 한 줄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다문화 급식의 날의 성공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학교 신문에 크게 실렸을 뿐만 아니라 지역 신문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김밥, 영국 학교 급식의 혁명을 이끌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리처드 영양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강민서 씨,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런던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학교의 다문화 급식의 날을 다른 학교들에도 도입하고 싶대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에는 서윤이의 도시락 문제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런던 전체 학교의 급식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이야. 정말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고 말고요. 실은 교육청에서 당신을 초청해 김밥 워크숍을 열고 싶어 해요. 다른 학교 영양사들에게 한식의 장점과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한식을 영국 전역에 알릴 수 있는 황금 기회였으니까요. 워크숍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30명의 영양사들에게 한 번에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야 했거든요. 재훈이가 퇴근 후 매일 도와주었고 서윤이도 학교 숙제를 마치고 재료 준비를 도왔어요. 드디어 워크숍 당일 런던 교육청 건물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예상했던 30명이 아니라 거의 10명에 가까운 영양사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네요. 교육청 담당자가 말했어요. 워크숍을 시작하며 한식의 역사와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식의 조화로운 영양 구성, 발효식품의 장점, 다양한 채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죠. 한식의 가장 큰 특징은 균형이에요. 하나의 식사에 단백질, 탄수화물, 다양한 채소가 골고루 들어갑니다. 김밥은 그 완벽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양사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발효 음식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요? 김에는 정말 미네랄이 풍부한가요? 한국 아이들은 매일 이런 도시락을 먹나요?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드디어 실습 시간, 영양사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김밥 만드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영국 전역의 학교에서 김밥이 만들어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워크숍 이후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한 달 만에 런던 시내 10개 학교에서 한식의 날이 도입되었고 3개월 후에는 50개 이상의 학교로 확대되었습니다. 영국 교육 전문 잡지에서는 한식 영국 급식 혁명의 중심이라는 기사를 실었어요. 서윤이의 학교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김밥이 급식으로 나왔고 불고기와 잡채도 메뉴에 추가되었어요. 신기하게도 한식이 나오는 날은 결석률이 가장 낮았다고 해요. 엄마, 우리 학교 애들이 이제 한국말로 맛있다도 말할 줄 알아요. 서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학부모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소피아를 비롯한 여러 학부모들이 한국 요리 교실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주말마다 저희 집 주방은 김밥, 불고기, 잡채를 배우려는 영국 엄마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식이 영국을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김밥 한 줄로 시작된 혁명이었습니다. 김밥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 1년. 저는 서윤이와 함께 런던 중심가의 공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영국에 온 지도 어느새 1년이 넘었네요.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변화가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서윤이가 가리킨 곳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공원 한쪽에 마련된 푸드트럭에 한국 김밥이라고 적혀 있었고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영국인들이 김밥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우리가 다가가자 푸드트럭 주인인 영국인 남성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분이세요? 제 김밥 어떤가요? 한국 스타일에 가까운가요? 서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 엄마가 김밥 열풍의 시작이에요. 남성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혹시 서머힐 아카데미의 그 유명한 김밥 엄마세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김밥을 맛본 제 조카가 집에서도 계속 먹고 싶어 했거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작은 도시락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그날 저녁 BBC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영국 학교 급식 개혁 한식의 영향력 특집 보도였습니다. 최근 영국 전역의 학교에서는 급식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밥을 시작으로 균형 잡힌 영양과 다양한 채소를 활용한 한식이 영국 아이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급식 잔반량이 평균 60%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 텔레비전 앞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리처드 영양사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균형 잡힌 구성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영국 급식은 더 많은 채소와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특별한 편지를 받았어요. 영국 교육부에서 온 감사장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와 음식을 영국 교육 현장에 소개하여 아이들의 영양 개선과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민서야, 내가 해냈어. 한국을 대표해서 영국 교육부 감사장까지 받다니. 그날 저녁, 가족 모두 모여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물론 메인 메뉴는 김밥이었죠. 서윤이가 문득 물었어요. 엄마, 다음엔 한국 디저트도 유행시켜볼까요? 영국 애들이 떡이랑 약과도 좋아할 것 같아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한식의 세계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창밖을 바라보니 이제는 낯설지 않은 영국의 풍경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이방인으로 왔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의 자랑스러운 전파자가 되었네요. 한 줄의 김밥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급식 메뉴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 한식의 가치를 당당하게 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김밥 한 줄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맛과 정성, 그리고 영양의 균형이 담긴 우리 음식의 우수성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순간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 K-푸드의 힘이 아닐까요?